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임상병리학과 학술제 진행을 맡게 된 이은비, 김민섭입니다. 이번 학술제에도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나올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신 분 중 3분을 뽑아 아이패드, 닌텐도 스위치, 애플워치를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학과 Q&A를 진행했었는데요. Q&A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도 영상에 질문이 채택된 분은 모바일 쿠폰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술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임상병리학과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상병리학과는 질병의 초기 진단이나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 인체에서 유래된 검체 등을 다양한 검사로 시행합니다. 의료기사로서 봉사와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는 인재, 양성,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보건직 공무원, 제약회사, 시즌과 같은 수탁업체, 바이오 관련 회사, 국가수 등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 면허증으로는 임상병리사, 세포병리사,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면허 등이 있고 국제면허인 국제세포병리사, 국제임상병리사 등과 같은 면허증을 취득해 해외 취업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학과 소개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은비 학생은 학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실습을 가장 기대했나요? 저는 실제로 체열을 가장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체열의 순서나 사용하는 튜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학교 수업 때 배운 것 같은데 기억나진 않아요. 체열법에 따라서 튜브의 순서나 체열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중에 백큐테이너 체열법으로 체열을 해볼 겁니다. 하늘색 뚜껑의 튜브는 소디움 시트레이트 튜브로 혈액 응고, 응고 인자, 혈소판 응집능, 적혈구 침감 속도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빨간색 뚜껑의 튜브는 플레인 튜브로 생화학, 혈청학, 혈액은행 혈액형 검사와 교차 시험 등을 시행합니다. 노란색 뚜껑의 튜브는 SST, 세럼 세퍼라이트 튜브의 약자로 생화학, 혈청학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뚜껑의 튜브는 EDTA 튜브로 혈구수 계산, 혈색 소량 측정, 혈액 침강 속도 등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 튜브는 순서에 상관없이 뽑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 순서가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 필요한 튜브는 총 9개지만 먼저 설명드린 튜브 4개의 순서에 대해서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소디움 시트레이트 튜브를 먼저 뽑고 플레인 튜브, SST, EDTA 튜브 순서대로 뽑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 순서에 맞춰 체열을 직접 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설명하겠습니다. 체열용 받침대에 팔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팔을 올립니다. 토니켓을 묶고 환자에게 주먹을 쥐게 한 뒤 촉진해서 적합한 정맥을 찾습니다. 이때 1분 이상 묶어두면 용혈이 될 수 있으니 1분 이상 묶어두면 안 됩니다. 체열할 부위를 알코올솜을 이용해 한 방향으로 쏙합니다. 니들 홀더에 백큐테이너 콜렉션 니들을 돌려 끼운 뒤 바늘의 사면이 위로 가게 하여 찔러줍니다. 이때 튜브의 순서는 소디움 사이트레이트, 플레인, SST, EDTA 순으로 체열하고 체열이 완료된 튜브는 제거하고 토니켓을 풀어줍니다. 알코올솜을 천자 부위에 가볍게 댄 상태에서 바늘을 뺍니다. 천자에 사용한 바늘은 바로 폐기용기에 버립니다. 이렇게 문지르면 나중에 멍이 들 수 있으니 문지르지 않고 5분간 압박 지혈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니 체열 시 환자에게 이 지혈법을 꼭 말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튜브에 따른 검사 방법과 체열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부터 2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임상병리사 선배님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의 생활사와 스스로 감염병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원은 왕관을 뜻하는 라틴어인 코로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크게 DNA 핵선을 가진 바이러스와 RNA 핵선을 가진 바이러스로 분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중 단일 나선 RNA 바이러스로 이는 코로나19 진단 시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에는 1단계 흡착, 2단계 침투, 3단계 탈외곽, 4단계 핵산의 복제와 단백질 합성, 5단계 바이러스 입자의 조림 및 성숙, 마지막 단계인 방출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코로나의 잠복기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2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증식 곡선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온 후 입자가 방출되는 시점까지를 잠복기라 하며 이때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임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 시기가 아닌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게 되었을 때 검사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이고 비말 감염으로 전파되는데요. 검체는 상기도에서 긴 면봉으로 하기도에서 객담을 채취하여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인 PCR, 즉 RT-PCR을 시행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R은 특정 DNA 서열을 1년에 3단계인 변성, 결합, 신장을 30회에서 40회 정도 반복하여 특정 DNA 서열을 매우 많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중 리얼타임 PCR은 PCR 증폭 산물의 증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해석하는 기술로 신속하고 간편해 현재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제부터 리얼타임 PCR의 검사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리얼타임 PCR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리얼타임 PCR 기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료들을 전부 다 혼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재료들은 이제 마스터 믹스와 DW 그리고 포워드 프라이머, 리버스 프라이머 그리고 프루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양성 배주군 그리고 음성 배주군 그리고 저희가 검체 채취를 5개를 했는데요. 총 5개의 검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튜브는 현재 7개가 있고요. 지금부터 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스터 믹스를 10 마이크로씩 따서 넣어줍니다. 마스터 믹스는 다 넣었고요. 마스터 믹스를 다 넣었으면 이제 W를 6 마이크로씩 넣어줍니다. W까지 마이크로를 다 넣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포워드와 리버스 프라이머들 그리고 프로브까지 1 마이크로씩 넣어줍니다. 포워드 프라이머 다 넣었고요. 이제 리버스 넣겠습니다. 리버스까지 넣어줬고요. 이제 리얼타임 PCR에 특이적으로 들어가는 프로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는 이제 양성 배주군과 음성 배주군 그리고 검체들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팁들이 다 달라져야 돼요. 왜냐면 다른 검체 이제 오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성 배주군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성 배주군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취한 첫 번째 검체 그리고 세 번째 검체
구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증발을 막기 위한 뚜껑들을 열어줍니다. 이제 뚜껑을 다 닫았고요. 뚜껑까지 다 닫고 이제 여기 PCR 기계 앞으로 왔는데요. 리얼타임 PCR 기계고 제가 이 본체를 여기다 꽂아 두고 나서 지금 다 닫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2시간 반 뒤에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는 이제 제가 진행자한테 보내놓을 테니 진행자들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단 과정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코로나로부터 스스로 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위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물로만 손을 씻어도 50%의 질병 예방 효과가 있고 물과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골고루 씻어내면 세균의 90% 이상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 예절 준수하기 등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상병리학과와 채열, 코로나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럼 사전에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변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Q&A 진행을 맡은 노희은, 임효주입니다. 지금부터 Q&A 진행을 시작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임상병리학과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과목이 무엇인가요? 일단 임상병리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초음파, 뇌기능, 심전도, 뇌파 등의 생리학적 검사, 그리고 체열 및 진단검사, 미생물, 임상화학, 면역학 등의 진단검사, 마지막으로 병리학, 조직검사학, 진단세포학, 조직학 등의 병리검사 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주 학우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과목들 중에 어떤 과목이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생리학적 검사가 가장 마음에 들고 좋은 과목이었는데 이번 학기에 조직검사학을 듣고 나서 조직검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나중에 취업을 병리 쪽으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조직을 가지고 검사하는 병리. 저도 진짜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간지나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드 코로나인데 학과 행사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이전에는 학우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는 언제 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도 학우분들을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위드 코로나여도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내년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내년에 꼭 만나서 MT도 가야죠. MT 가야죠. 가야죠. MT 재밌죠? 네. 엄청 재밌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시 준비를 위한 공부 계획 또는 정리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국시 준비를 위한 공부 계획이나 정리 팁. 선배들께서는 국시 100일 전부터 준비를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100일은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100일 때부터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점검을 하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촬영일 기준으로 그러면 국시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32일 남았습니다. 일단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희은 학우님을 비롯해서 모든 4학년 학생들이 국시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국시 화이팅! 다음 질문입니다. 학과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과 공부가 재밌나요? 저는 공부가 재밌는 거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공부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공부를 재밌게 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떠한 과목에 성적이 높게 나오게 된다면 다음번에도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과목이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혈관을 잘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일단은 혈관을 찾기 전에 정맥 체열을 하기 위한 제일 좋은 혈관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가장 정중앙에 있는 정중주정맥,
두 번째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두정맥, 세 번째로는 가장 안쪽에 있는 기요정맥이 있습니다. 이 정맥을 찾은 후에 토니켓을 팔에 묶고 나서 검지손가락으로 촉진을 한 후에 그 촉진한 부위를 체열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퀴즈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이패드와 같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밑에 더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폼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학술제를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임상병리학과 학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